네? 아, 네. 지금 녹화 방금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녹화 방금 시작했고요.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첫 번째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첫 번째 행은 컬럼의 이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가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키보드로 화살표로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요. 여기가 공백이 여러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화살도 그냥 한 번에 움직여요. 이게 이런 것들이 탭입니다. 탭. 이렇게, 이렇게 탭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은 그 값과 값들이 무엇으로 구분되고 있는 파일이냐면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탭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TSV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런 것도 CSV의 일종이라고 봐요. 예, 값과 값을 쉼표로 구분해 주는 게 CSV, comma separated value. 그 다음에 뭐 값과 값을 탭으로 구분하는 게 탭 separated value.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그 텍스트 파일에 따라서는 값과 값을 구분할 때, 뭐 공백이나 탭 혹은 쉼표 이런 것 말고도요. 특수 기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그런 파일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콜론 아니면 콜론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TSV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탭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탭들로 값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여기가 약간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이렇게 그 테이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V나 TSV 파일을 엑셀에서 불러와서 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만들어진 표를 이렇게 CSV 형식의 그 텍스트 파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QL 디벨로퍼에서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들을 읽어서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데이터 임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 나라와 그 나라가 있는 대륙과 그 다음에 연도, 통계값을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통계를 한, 그 통계 그 작업을 한 그 연도, 그리고 그때의 1952년도에 이거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만큼 산다. 이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DP가 있습니다. GDP. 네, 뭐 이렇게 이루어진 파일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파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테이블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어, 괜히 나갔나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이블 이름은 겟마인더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컬럼이 있었는데, 컬럼이 6개가 있었어요. 국가 이름, 대륙 이름, 연도, 기대 수명, 인구, 그리고 1인당 GDP라는 뜻입니다. GDP per capita. 고요. 그래서 1인당 GDP라는 뜻이고요. 만들게요. country, 그다음에 year, continent, 오면 continent, 그다음에 year 다음이 네, life exp, 기대 수명, 그다음에 population 줄여가지고 팝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네, GDP per 이 컬럼 이름들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아까, 그, 파일에서,
여기 있는 이름들을 웬만하면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대로 이용을 했고, 달라진 점은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때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life, 그다음에 뭐 expect, 뭐 expectation,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일 텐데, 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중간에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그 마치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낙타등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카멜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카멜표기법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컬럼 이름을 만들 때 카멜표기법을 대쉬로 바꿨어요. 대쉬로. 그래서 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 대문자 대신에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소문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그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을 대소문자로 구분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그 OS에 따라서 어떤 OS에 설치되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서 MySQL 같은 경우가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하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메타 테이블 한번 보여드렸었죠. 유저 테이블스라고 하는. 그 유저 테이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그 컬러미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SQL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하게 그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을요, 사실은 전부 다 대문자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뭐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도 아니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인서트나 셀렉트나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통 관습적으로 그 SQL 엔지니어 개발자들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은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하는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밀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붙이는 거를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네이크 표기법. 그렇게 바꾼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썼고, 컬럼 이름들 옆에는 이제 뭘 써줄 거냐면 그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들을 써줄 거예요. 국가 이름은, 국가 이름은 문자열이었었죠. 그리고 문자열이 가변길이잖아요. 그래서 바차2면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들, 테이블에 있는, 파일에 있는 그 문자열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100바이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륙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륙 이름도 아마 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0바이트면은, 거기 문자열들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도 부분을 보시면, 연도는 네 자리를 넘어가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리면 충분하고요. 뒤쪽에 쉼표 0, 이거는 소수점이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만 쓰셔도, 이거는 소수점을 저장하지 않는 그런 정수다라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고요.
기대수명 부분에 실수 들어가죠. 실수 값이 들어가니까 그냥 넘버. 자릿수를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어, 몇 자리까지 있는지 그 파일이 너무 크면 그 몇 자리까지 있는지 알기가 힘들죠. 모든 내용을 다 검사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넘버라고만 하시면 실수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실수 타입을. 네, 그럼 팝도 마찬가지로 넘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DP,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넘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네, 그러면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테이블 부분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요. 네, 여기에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6개의 컬럼을 갖고요. 제가 만들 때 단위 안 붙였죠. 단위 안 붙였지만 기본 단위는 바이트. 그 다음에 넘버 타입에서 소수점 자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소수점은 없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넘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넘버 되어져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나 낱넓어 같은 제약 조건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약 조건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그럼 임포트를 하셔야죠.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임포트.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열기를 하시면은요. 네. SQL 디벨로퍼가 똑똑해서 그 파일이 쉼표로 구분된 건지 탭으로 구분된 건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헤더 건너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헤더 이름들 그죠? 네. 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 이름 헤더를 제외하고 건너뛰는 행은 없다는 뜻이고 텍스트 파일로 되어져 있고 인코딩 UTF 파일이고 여기 구분자 부분 보세요. 구분자 부분이 이 파일은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자동으로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은요. 미리 보기 보시면 네, 데이터들이 잘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왼쪽 둘러싸기하고 오른쪽 둘러싸기가 여기 따옴표로 되어져 있죠. 따옴표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파일에서는 따옴표가 사용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음. 없음이라고 바꾸셔도 되고요. 바꾸지 않으셔도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없음, 정확하게 하려면 없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될 거예요. 뭐 그대로 놔둬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이라고 하시고요. 임포트 방식은 삽입, 인설트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있는 열에 있는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이름이 일치하는 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위치, 이렇게 하시면, 컨트리는 컨트리로 들어가죠. 컨티넌트는 컨티넌트로, 이어는 이어로, 라이프 EXP는 라이프 언더스코어 EXP, 팝은 팝으로, GDP 포캡은 GDP 언더스코어 포캡. 이렇게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고, 그다음 다음 하시고요.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포트 작업을 했고, 그다음 성공했고, 임포트 모든 내용을 커밋까지 했다라고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겟마인더 그 테이블을 바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값들이 잘 들어가 있죠.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하기 전에 여기서는 테이블 생성, 3번, 테이블 생성하고 임포트까지 끝냈죠. 자, 여기 문제들을 하기 전에,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확인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뭐 전체 출력하는 거는 따로 하지 않고요. 그 SQL 디벨로퍼에서 전체 데이터는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널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의 널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테이블의 행의 개수와 테이블 행의 개수, 그리고 각 컬럼의 널이 아닌,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행의 개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될까요? 그냥 카운트 별표. 이렇게만 하시면 행의 개수를 찾을 수 있죠. 겟마인더에서 이렇게 하시면 1704개의 행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겠죠? 예, 예. 다르다면 뭔가 임포트가 다르다는 얘기겠고, 그죠? 예. 아니면 뭐 임포트가 잘못됐거나 누군가가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파일이 다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1704. 근데 이거는 모든 행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컬럼마다 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하나씩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컬럼이 국가 이름이었었죠. 국가 이름, 두 번째 컬럼이 컨티넌트, 대륙이었었고요. 세 번째 컬럼이 연도였었죠. 연도였었고, 네, 네 번째 컬럼이 라이프, EXP가 먼저죠.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population, 그리고 마지막이 GDP per capita.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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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아, 여기군요. 네, 카운트. 네, 모든 숫자가 다 똑같죠. 모든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널이 있는 컬럼은 없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널이 있는 컬럼은 없다. 그래서 어, 결과를 보면 결과를 보면 널이 있는 컬럼은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널은 없어 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때 음, 카운트 컨트리 컨트리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국가 이름이 몇 개, 물론 여기 아마 문제도 있어요. 예, 여기 그 4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랑 연결이 돼요. 사실은. 나라가 몇 개일까요? 대륙이 몇 개일까요? 이거는 뭐냐면, 디스팅크트한 값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음. 어, 국가 이름 개수. 그죠? 국가 이름 개수. 자, 일단, 디스팅크트를 해보시면 셀렉트 디스팅크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컨트리를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든 게 갭마인더. 이렇게 하면 국가 이름도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쭉 스크롤하면 되죠. 제일 마지막에 숫자가 행의 숫자 이게 로우넘이에요. 로우넘. 오라클이 테이블 셀렉트 할 때마다 자동으로 매겨주는 번호 그게 로우넘.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군요. 알파벳 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뭐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나라부터 쭉 해서 잠비아,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라는 나라까지 있네요. 142개의 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142개 나라 이름들이 있는 거죠. 중간에는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근데 코리아가
하나 더 있죠. 이런 코리아가 있고요. 이게 꼭 알파벳 수는 또 아닌가요? 완전히 알파벳 수는 또 아닌가 보네요. 여기도 코리아가 있죠.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북쪽에 있는 코리아고 아래쪽에 있는 게 남쪽에 있는 코리아입니다. 자, 이거는 이름들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죠? 출력을 한 거고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운트 함수를 써주시면 되죠. 카운트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를 컨트리를 하면 위에서도 봤지만 위에서 본 게 이거잖아요. 그죠? 컨트리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행의 개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142개가 아니라 널이 아닌 거 1700, 아까 몇 개, 그렇게 되죠.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에도 distinct 이렇게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 구분이 되는 국가 이름의 개수란 뜻이에요. 물론, 널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면 142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142개인가요? 이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라 그 다음, 없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네. 몇 개 국가가 있는지, 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카운트 안에서도 컬럼 이름만 쓰시는 게 아니라, distinct 컬럼 이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요거 과제 내용이었었죠. 마찬가지로 대륙. 몇 개 대륙이 있느냐? 대륙 이름, 개수. 이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죠? 예.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아메리카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도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뭐 호주 대륙, 이렇게 뭐 남극 대륙 뭐 이렇게 막 세분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뭉뚱그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통계 자료들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보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distinct를 먼저 해보면 continent from get mind 이렇게 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5개로 구분을 했네요. 전 세계에 있는 지역을요, 뭐 5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실 때에는 카운트 안에다가 distinct, contin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섯 개 지역 혹은 5개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4번하고 5번 끝났죠. 4번, 5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사한 내용일까요? 6번이죠. 6번은 2열을 보자는 얘기예요. 2열. 2열을 보자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57년, 뭐 62년, 67년 이런 식으로 그런 연도들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예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건데 우선 이어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넘버라고 했죠. 그죠? 넘버 숫자면 최소값, 최대값이 있죠. 맞아요? 최소값, 최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이어, 맥스 이어, from, get, 마인, 더. 연도의 최소값은 1952년도고요. 연도의 최대값은 2007년도. 그래서 이 자료는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통계 자료들을 수집한 그런 파일이에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도 디스팅크트로 찾아보는 거예요. distinct year from gap minder.
52년, 57년, 62년, 67년, 72년, 77년, 제일 마지막에 2007년.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연도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1952년부터 2007년까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순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52년도부터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었고, 밑에서는, 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주기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주기냐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값들만 알아내면 되니까. 통계 전공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테이블에서 이런 자료들, 여기 국가, 대륙, 그리고 연도, 이런 자료들을 무슨 자료라고 부르나요? 범주형 자료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카테고리 변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1인당 GDP처럼 소수점이 있어가지고 연속된 값을 갖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들을 갖는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할 때, 연도별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고, 뭐, 국가별로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지역별로, 대륙별로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어떤 범주별로 어떤 통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 데이터에, 그 컬럼에 범주가 몇 개의 범주들이 있느냐, 아, 구분할 수 있는 범주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범주별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주는 몇 개가 있는지, 카테고리는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어떤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모든 문자열이 다 범주가 되진 않아요. 사람 이름은 범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죠.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이 있다고 해봐야 7명, 8명,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범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반을 남성, 여성, 이렇게 하는 그거는 범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범주,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국가나 대륙이나 연도는 전부 다 범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인구, GDP에 대한 내용들이죠. 평균 수명, 인구. 여기서는 7번, 8번, 9번은요, 연속형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연속형 자료들을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대 수명. 여기 제가 평균 수명이라고 쓴 부분들을 전부 다 기대 수명으로 바꿀게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바꿀게요. 네, 기대 수명. 네,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부터 볼게요. 최대값인 레코드를 찾아라. 였었어요. 최대를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최대값을 찾기 전에 기대 수명의 여러 가지 기술 통계량.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뭐라고 만들어져 있었냐면 life underscore exp라고 만들었죠. life exp라고 하는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전부 다 찾아볼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찾아보시면요. 우선 통계값으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평균. 그죠? 평균 아니에요, 평균? 그죠? life, ex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음. 평균은 전체 자료를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주고, 그쵸? 음. 근데 평균의 맹점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산되어져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평균에 좀 가깝게 밀집되어져 있는지 이런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통계량이 분산과 표준 편차. 그죠? 분산은 variance, life, exp. 그다음에 variance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standard deviation. 이게 표준 편차. 다 쓸까요? 저기 as 하고 여기는 평균 이렇게 할게요. 별칭을 엘리어스를 다 쓰도록 할게요. variance as 분산 이렇게 하고요. stdv는 얘는 표준 편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들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소값, 그죠? 최소값도 통계량 중에 하나예요. 제일 작은 값이 뭐냐? 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최소값. 최대값 찾기 전에, 그럼 최소값이 있으면 최대값도 있겠죠. 최대값 찾기 전에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을 쭉 해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쭉 정렬을 하겠죠. 그 중에 딱 가운데에 있는 거.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을 뭐라고 불러요?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함수 이름 기억나세요? 미디언.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오라클에는. 그래서 얘가 중앙값. 뭐 중앙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위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위.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 음. 소득 중위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 한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중앙값 혹은 중위값. 그리고 맥스. 라이프 EXP as 최대값. 그래서 from 전부 다 gap minder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gap minder. 엄청 길죠. 평균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나누기가 들어가서 소수점이 생기죠. 분산, 표준 편차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소값이나 중앙값이나 맥스는 실제 데이터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소수값이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 있는 소수점들만 보여줘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직접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여주죠. 적당하게 자르면 라운드 함수 쓰시면 돼요. 라운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시해 볼게요. 두 자리. 분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그리고 베리언스 소수점 두 자리. 표준 편차 라운드.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소수점 두 자리.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가 좋아졌죠. 아, 전 세계, 그다음에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대 수명 평균 59.4, 분산 166, 표준 편차 12,
최소값 23.599, 그 다음에 중앙값 60.72, 최대값은 8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 최대값, 요게 몇 년도에 어느 국가의 기대 수명이었느냐, 그걸 찾는 게 제가 드렸던 문제였었죠. 어, 테이블이 있을 때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범주가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범주별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 나라가 테이블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 그다음 코리아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세줘요. 그러니까 빈도수. 범주들의 빈도수를 세는 게 그 범주형 자료에서 할 수 있는 통계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 지금처럼 연속형 자료에서 할 수 있는 통계들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그리고 그 사이에 1사분위값, 3사분위값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연속형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값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테이블에서 통계값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범주형 자료냐, 연속형 자료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것들도 좀 더 볼까요? 두 개 더 있죠. 그 population, 인구하고 그다음에 1인당 GDP 있죠. 어, 인구, 인구가 팝일 거예요. 팝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이 코드에서.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컬럼 이름만 전부 다 팝 하고서 바꿔주시면 되죠. 팝, 여기도 팝, 오프스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인구는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960만? 맞나요? 네. 1212. 맞네요. 네. 평균이 2900만 밖에 안 되네요? 2900만 밖에 안 되네요. 분산 엄청나죠? 표준 편차 엄청나죠? 최소값은 1, 10, 100, 1000, 만, 6만 명인가요? 네. 네.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가 전체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앙값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700만. 700만이라고 하고요. 최대값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3억이죠. 인구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13억이에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중국? 예, 중국 아니면 인도. 그죠? 요즘은 인도가 또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아마 이 자료에서는 중국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13억. 13억. 한 해에. 그죠? 한 해에. 이렇게, 연속형 자료 중에서 이렇게 인구 기술 통계량 봤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GDP. 점수의 기술 통계량. 여기도 코드 전체를 그냥 복붙점 하고요. 여기 변수 이름을 GDP per capita. cap. 네,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밑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1인당 GDP의 평균은 7,200이라고 나오고요.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가 241달러란 뜻이고,
중앙값 3,531달러란 뜻이고요. 최대값은 11만 달러인 거야. 11만 3,523달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찾는 것도 문제였었죠. 이게 몇 년도에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가 또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어, 과거부터 52년도,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기 때문에 아마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같은 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굉장히 오래된 벌써 50년 이상 된 70년인가요? 70년 전부터 한 20년 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 편차가 되게 심할 거고요, 사실. 그리고 같은 연도라고 하더라도 그죠? 잘 사는 나라들하고 못 사는 나라들의 차이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1인당 GDP나 이런 것들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특정 연도만 보시는 것도, 이게 전체 연도가 아니라 특정 연도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좋은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네. 자, 우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많이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들 좀 복습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통계에서 나오는 범주형 자료,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그런 개념,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